질문은 오늘 주제 범위 내에서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선도입니다. 네, 연초라도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홍주 읍성 복원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홍주 읍성이 정확한 축조 연대는 없지만은 조선 초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2004년부터 복원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주 읍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세안의 국방과 행정의 중심이 되고요. 이 홍주 읍성에서 천주교 국회라든가 동아교사라든가 홍주 의병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 홍주 읍성을 역사적인 문화 가치를 좀 부각시키고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좀 확립한 다음에 소중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도심을 좀 활성화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고요. 단기와 중기, 장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04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읍성이 이렇게 있는데 1772m가 되겠습니다. 1772m 중에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81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벽 구간을 이제 복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남문 홍화문을 복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주성 역사관 그리고 수구 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동안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여가 문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차 공간으로 사용했던 곳을 이제 잔디 광장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앞으로 여화정에 있는 잔디 광장하고 홍주성 역사관 주변의 잔디 광장 그리고 작년에 조성한 이 잔디 광장을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드려서 국민들께서 언제든지 쉴 수 있고 또 공연과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문도 일부만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기존에 조성했던 그런 사업에 이어서 이 북문이 그동안에는 이제 문화하고 물루가 없거든요. 그냥 옹성 형태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허가 변경을 받아서 금년 9월까지 북문하고 물루하고 복원할 중단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북문 옆에 지금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벽 복원 구간인데 여기 한 100m 정도가 됩니다. 100m 정도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금년 11월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형문까지 구간이 있는데 여기 한 180m 정도가 구간입니다. 이거는 다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발굴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9월까지는 발굴 조사를 완료를 해서 2024년도에 확보해서 금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원을 하고 내년에는 여기서부터 이 조형문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옛날 읍사무소 옆에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 양반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을 해가지고 전통 음식 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예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지하 1층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지상 1층과 2층은 특산품이라든가 기념품 판매소, 그리고 카페, 그리고 전통 음식을 만들고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지금 저희가 백사 향청 그런 바다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소실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복원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백사 부분입니다. 이 백사 부분이 있었다는 추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매입을 해야 그리고 발굴 조사를 하고 그래야 이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는데 저희가 금년 추경이라도 이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매입을 해서 그 보건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 백사 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향천 부지거든요. 향천 부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은 이제 사대문 중에서 동문하고 남문이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북문을 복원할 겁니다. 나머지가 이제 서문인데 이 서문은 이제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을 지금 이제 매입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그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 절차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제 수용 절차가 끝났고요. 끝나게 되면은 이쪽도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서문과 이쪽 성격까지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부분도 이 동쪽 부분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펜스 치고 이제 성곽 발굴 조사를 하는데 지금도 이제 여러 대의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6일부터는 펜스를 치게 되면 주차를 못 해요. 근데 주차장도 필요한데 공사는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도 이제 이쪽에 부분에 주차장 그다음에 그 한마을 외식장 앞에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 인근 그런 부분을 이제 대체 부지로 제가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문화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 현상 변경 허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최소 6개월, 1년 그걸 우리가 좀 빨리 복원을 하려고 해도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허가가 절차가 길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복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 문화재청과의 관계를 좀 원만히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을 때 좀 기간을 단축해서 홍조 국수장 복원하는데 최대한 빨리 속도롭게 할 거고요. 또 인턴 8기 이용덕 교수님께서도 그동안에 국비에만 의존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겠다. 하게 좀 더 스피드 있게 하자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100억을 투입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예산에 확보된 게 80억 정도 되고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에도 국비와 함께 군비를 또 해가지고 홍조구청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려우신 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전임자의 어떤 업무 미수, 실수 이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홍주청 복원은 문화재청의 어떤 예산 그리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이제 뭐 빨리 하기 위해서 서두르기 위해서 그 공성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이제 서두르고 계신데 이 주변 문화재 그 홍주성 안에 있는 대다수의 그 국민들은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정인에 대한 건물 서두르지도 않아도 그 건물 몇 채면은 허름한 이 건물들을 수십 채를 보상하고 철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식 어떤 그 서두르는 이유가 그런 거라면은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먼저 그런 집들이 그런 상가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를 이제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안에 보면 홍주성 끝에 광천동 끝에 보면 옥사라고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이제 그 정확한 사료가 뭐 없다, 있다, 뭐 어떤 조금만 기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서천서부터 통계까지 관장하던 홍주 목사가 관할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원투룸도 아니고 그렇게 조그만 옥사가 저게 옥상가 할 정도로 무슨 뭐 민원 대기실도 아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료가 없으면 당연히 옥사는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그 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쪽 부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쪽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홍주읍성 종합 정비 계획을 2015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홍주초등학교하고 이제 분양가지고 이전 계획이 있어서 조금 이제 앞당겨 가지고 금년 6월 말까지 이제 다시 정립할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쪽 건물을 먼저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복원하게 되면은 이 건물들이 가리고 바짝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쪽 부분은 먼저 매입을 하고 역사 복원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성군에서 명분을 세운 거는요 맞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상태를 봐서 잘 아시잖아요. 검토 주변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홍성군의 계획이니까 우리 분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기 거기까지만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네, 목소리 김원동입니다. 예. 네, 많으십니다. 이게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현재 그 홍주읍성에 대한 그 문화재 그 지정에 대한 현장 연구를 하는 거에 보내시면 예, 기존의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받은 지정. 구역이고요.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니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문화재 정비구역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이 아니 지금 네. 여기 홍주읍성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황해무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이 홍주읍성을 보건사업, 정비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홍주읍성이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재 정비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재 홍주읍성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실질적으로 그 현장명령화가 받는다고 해서 현장명령화가 받으면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홍주읍성 복원 문화재 지정으로 돼서 그 지정만 하는 것인지. 예, 이 홍주 읍성이 전체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고요. 네. 홍주 읍성이지만은 이 안에는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 현재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이 성벽 구간은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정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객사라든가 향청 부지 이런 부분은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되려면은 매입을 해서 별금 조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매입부터 시작하려고.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에 대한 문화재 지정한테 지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재 지정한테 현장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나요? 그럼? 그렇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비보다도 문화재 발굴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용어가 문화재 관련 용어가 우리가 볼 때는 개발인데 그러니까 문화재 네. 쪽에서는 복원 정비로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리 국민들의 주민들의 문제거든요. 이게 반발이 상당한 걸 예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인 땅, 개인 주택 갖고 있는 분들 많죠. 일몰이가 멋지지 마시고요. 지금 주시고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아, 반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지역이 해미육성이 문화재 문화재 청량이 받는 거는 문화재 지정에 대한 판단료가 받는 것이고 그럼 그 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나요? 보호구역 그러면 문화재를 발굴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 사업이. 지금 목적은 문화재 발굴을 목적으로 해서 한 거 아니지 맥락은. 그러면 문화재 발굴 목적으로 해야지 문화재 없으면 보건사업 정도라면 발굴하고는 보건정리하고는 천지차인데 제가 판단했더니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주 읍성의 그 근교에 있는 거주하시는 그 주민들은 보건이라는 거는 새로 보건을 해주고 정비를만 생각하지 발굴을 생각하시는 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 문화재 그 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그 발굴에 대한 현행명을 다시 받을 겁니까? 지금 제가 그냥 앞쪽 안 나가지고 여쭤보네요. 문화재 구역에 이 중에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곳에는 옛날에 관할 건물이라든가 문화재로 활용돼서 사용됐던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발굴 조사를 해서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옛날에 뭐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역사를 복원하는 거죠. 여기 사업 예산도 추진되셨어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내신다는 얘기. 지금 이곳에는 이 안에는 30여 개의 관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손실됐거든요. 그거를 다시 매입을 해서 조사를 해서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구분을 받아서 현상 변경을 받아서 복원을 하겠다. 어쨌든 근데 제가 판단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치 않을 것이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말했습니다. 질문하실 때니까 충남의 김동남입니다. 그 홍주성 보건 정비 사업의 홍성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 지내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그 지금도 보니까 그 사유지를 우리 홍주성 뜰 안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사유지 문제를 또 문화재 기업으로 만드시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그 여가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기쁜 마음을 질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잔디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셔서 그 국민들께 이렇게 활용을 하게 개방을 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요. 네. 더 이상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시설하는 건 없습니다. 이 잔디 광장 조성하고 편의 시설 설치한 게 마지막이고요. 이런 주변 곳과 함께 모든 국민들이 아니면 방문객들이 모셔가지고 쉴 수 있고 또 공연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여가문화 공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많은 예술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런 게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문화예술 관련 단체 기관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멋있게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것도 이쪽에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참고로 그 공간을 국민들이 사용을 하려면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그 사용 허가만 신청하시면은 문화관광과에 예, 중복되지만 않으면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있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 전체적으로 주시면은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은 승경에 의견 기념관 예정지를 저기 홍주 초등학교 쪽에 이렇게 예정지라고 하셨는데
충남도지사의 공약은 예산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대응 방안이라든지 뭔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의병이라고 하면 우리 홍주 의병이 또 유명하고 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병은 반드시 우리 충성의 홍주 육성 현재로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교수님께서 대통령실 국회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의병 기념관이 홍성에 위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을 설명드리고 또 지원을 권유했고요. 또 이게 의병이 민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병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도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25명 규모로 해가지고 설립 추진위원회가 민간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구성이 된 뒤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또 기본도 게재를 하고 또 이제 이번 주 내일이네요. 내일 또 이제 2차 회의를 한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병은 진짜 홍성에 반드시 위치를 해야 된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정상선 기자님. 네, 유승국의 주문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 부지로 표시되어 있는 나무집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 같은데 전체 비용에서는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유입인구나 공원에 들어와야 될 분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나 보면 너무 멀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현재도 여기에 인상에 오기부도 주차하기도 힘든데 이 전체를 따지면 338에서거든요. 주차 면적이. 이거 가지고 이 공원 전체를 방문하는 게 가능하신지 그리고 전체의 비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강천동 사거리에 있는 상가들이나 건물, 주택 여기에 들어가는 이주 비용이 주차장을 만들자고 여기에 큰 돈을 다 들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참 저희도 고민입니다. 이렇게 육성을 보고 해놓고 사람들이 오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구청 청사가 이제 2025년 말 정도 이전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3년 정도가 고비다. 청사만 나간다고 하면은 주차장은 지금보다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대한 그래도 있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방은 안 되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여기 주차에 들어가는 이쪽에 비용이 굳이 이쪽 장소를 여기를 해야 되는지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이게 가장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그건 좀 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또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될까 그걸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분들께 감사드립니다.